그래서 말해주고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미술의 성지, 그죠? 예술가들의 언덕, 몽마르트죠. 순례자의 언덕이라고 해서, 몽은 그죠? 언덕이라고 하고, 마르트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m 높이의 파리 시내에서 한눈에 조망. 그래서 파리 하면은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샹젤리제. 샹젤리제. 그 다음에 에펠탑, 생강, 그죠? 그 다음에 몽마르트. 뭐, 이 네 개가 대표적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래서 1860년대부터 파리시에서 편입되었고, 물가가 저렴하고, 카바레, 선술집, 유흥가들이 많아서, 화가는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런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인상파나 입체파의 발상지로 했고, 파리 예술가 언덕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로트레크나 시잔 발라동, 반센트 반고우, 피카소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이쪽에 와서 많은 예술 작품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몽마르트의 명성 포도원도 되게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뭐 크진 않지만 약 500병 정도의 와인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성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하얀색 건물, 그죠? 그걸 사크레키르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로이센과의 전쟁 패배와 포리금의 대학살을 겪은 프랑스에 일어난 불운을 없애자고자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도네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샤크레키르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잔데르크와 루이 9세의 청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코르크 양식으로 카페 지나가는 차를 내가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면 역시 많은 그 미술가들이 활동했들어서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아틀리에 같은 미술관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가장 또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려주잖아요, 그죠? 그 광장, 테르트르 광장입니다. 이 장소는 원래 지금 그림을 그렸지만 당시에는 의식주사의 처형 장소예요. 처형 장소인데 그 작은 언덕이라고 해서 테르트르라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20세기 파블로 피카소와 모리스 인트 등 거장들이 이쪽에 거주해서 여기 아마 내가 알기로 여기서 몇 분 여기서 그림을 그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 안 그려주셨어요? 김 대표? 돈이 없으셨나? 앉아서. 그다음 매정들 인상파 화가들의 선술집이죠. 화가들이 이제 여기 와서 몽마를 대표하는 화가 위틀리로 따사로 주택을 카페로 개조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건 커피도 좋은데 양파 수프가 오니언 수프이 되게 맛있어요. 가시면 오니언 수프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몽마르트 풍차죠. 너무너무나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느누아르의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의 그림 있잖아요. 그 배경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풍차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느누아르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시면 그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 소설가 마셀 에메의 단편 소설을 주인공을 형상한 동상으로 이게 조각가 장마리가 1989년 마르스 에메를 기리며 만들었죠.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밤에 어떤 옆으로 공간 이동을 하면서 다니는 공간인데 상당히 이렇게 벽에다가 조각을 해놨어요. 사랑의 벽. 전 세계 3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있죠. 여기 가면 그죠? 사랑해라고 내가 어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프랑스 예술가 패트릭 바롱이 다양한 국적 인종 외국인들을 말아 그들의 언어로 사랑해라는 벽을 만들어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약 612장의 타일을 이용해서 벽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그랑빨레 대형 전시장이자 박물관.
다음에, 샤넬에서 제일 항상 그 패션쇼 같은 걸 제일 많이 하는 데죠, 여기서. 그랑드 팔레스, 파리 89에 위치했고, 대형 미술 전시장이자 박물관입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졌고, 석조, 철골, 유리, 이렇게 돔 형태의 지붕예관이고, 샤넬에서 레디 투 웨어, 오투 꾸트르시오의 무대고, 복원 사업도 샤넬에서 전액 다 지원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샤넬에서 이 안에서 전시회 같은 한번 저는 샤넬을 하나도 없어서 초대를 못 받는데 혹시 샤넬을 가지고 계신 분 초대 받으시면 여기 가시면 우아한 쇼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이나 요새 우리 뭐 G드래곤이나 공연을 많이 하는 베르스 그 빌리지 그 파리 도서관 근처 건너편에 있습니다. 베르시 동네에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를 가면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추천드려요. 콘서트나 클래식이나 공연이나 뮤지컬 이런 게 가시기 전에 검색을 해서 요새는 잘 돼 있어요. 몇 월 달에 뭐 5월 달에 뭐 파리의 뮤지컬, 클래식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루테시아 호텔, 그 생제르맹에 있는 피카소가 사랑한 호텔이죠. 그 아르고 풍의 상당히 아르데코 스타일의 건물이고, 이분이 홍익대 초대 건축학자가 됐고, 가나아트, 한국에서 많이 설계했어요. 인천공항. 신부사장 알죠? 장미셀 빌모트, 그죠? 너무나 유명한, 그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2018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루테시아 호텔.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호텔비는 50에서 한 70만원, 그 당시에. 약간 뭐 너무 100만원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카페 문화죠. 그 많은 철학자나 화가나 지성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 비엔나 커피, 비엔나도 유명하지만, 비엔나 편의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데가 카페드 플로르. 프랑스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 그죠? 생제르맹에 위치했죠. 그 생제르맹 지역은, 옛날에 이제 세느강을 중에서 그 북쪽에, 강북쪽이라고 그러죠. 왕궁이 있고 상당히 유명한, 거리가 많이 있다면, 밑에 쪽은 소울본 대학하고 약간 예술과 문화의 지역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부티크 이렇게 가실 때는 소규모 부티크 호텔에서 자면서 이런 데를 걸으면서 커피도 한 잔 마셔보면 진짜 진정한 파리의 멋을 느낄 수 있죠. 정계적이면 대로니까 대부분 누가 오겠어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팜이나 미테랑 등이 자주 방문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레데 마고, 그죠? 여기는 이제 생텍쥐페라든지 어니스 해밍웨이라든지 이런 소설가들이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라는 뜻이 그렇다고 하대요. 중국산 비단 가게에 있었던 장소에 들어온 카페, 원래 비단 장소였대요, 장소가. 중국 도자기 인형을 마고라고 한대요. 마고, 중국 도자기. 그래서 보면 이 중국 도자기 같은 게 중앙에 심볼로 이렇게 있죠. 마고. 해밍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왔었던 사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생제르맹 데 프레 성당. 이것도 남쪽에 있는데 가장 오래된 로마네스크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데카르트라든지 니콜라 부알로의 묘비 등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테섬. 프랑스의 파리의 시초가 된 노마가 최초로 파리를 점령했을 때 처음으로 파리의 발현지가 바로 시테섬이죠. 크진 않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노틀담 성당이 있죠. 그래서 약 길이가 1km, 넓이 183m로 파리 시가의 중심. 시테라는 건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건축물로는 노트르담 대성당, 꽁시에르줄이
생트 샤펠 성당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생트 샤펠 성당 1248년도 루이 9세가 지은 고딕 양식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콘스탄티노플 황제에게 선물받은 예수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를 조각을 보관 중인데 성당 내부의 스테인글라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져요. 그 예배 보는 데가 2층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좀 보는 데고 1층은 왕중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미사를 보는 곳인데 2층에서 본 너무나 가보신 분, 들어가 보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김정은 대표님 안 모시고 갔어요, 여기? 안 가보셨어? 너무 멋있어요. 한번 시간 내서 2층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아름답죠? 응? 아름답죠? 그 다음 꽁시에르 최고 재판소의 일부였어요. 여기는 꽁시에르 주리 필리프 4세가 지금 궁전에 감옥으로 사용했고 망뚜아네트를 포함해서 죄수들이 투옥돼서 단두대에 처형되게 뭐 여기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랑스 개막전 때 파리 올림픽 개막전 여러분 보셨을 때 여기서 연기 막 나고 하는 거 보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꽁시에르 주리.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연말에 화재가 났다가 거의 5년간 개관한 노트르담 드 파리 성당입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프랑스인의 자존심이죠. 네? 그래서 1163년에 시작해서 134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트르담의 꼽출한 소설이 여기에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화재 2019년 4월에 화재. 제가 2019년 4월 5일 날 갔었거든요, 이 성당은. 한국에 그래서 갔다 오니까 화재였다.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한 10일 만에 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개관을 했다 합니다. 성당은 정문은 3개의 문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중앙에는 최후의 심판을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 계시고 좌측에는 중앙에 좌측에는 이 성모 마리아 문, 그 다음에 우측에는 성녀 안나의 문이 이렇게 3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센강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2019년 4월 15일 날 노트르담 대성이 화재죠. 너무나 안타깝죠. 네.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수하는 사진인데 참 놀라운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신부사님 남대문도 되게 그런 적 있죠. 화재가 나서 그걸 보수할 때 누굴 선정하냐 뭐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이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난 되게 이 보수하는 거를 거기에는 토목 엔지니어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다양한 설계가도 있고 어쩌면 뭐 레이버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을 전부 그려놓은 거예요. 7명의 아티스트들이 각각의 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다고 계속 바꿔가면서 설명을 일러스트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우리 같으면은 뭐 강남구 뭐 행복 미래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how to renovate 하는 그런 것도 계속 바뀌어 갈 때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대목에서 노트르담 성당이 그렇게 파리의 자존심이고 프랑스의 자존심인데 이렇게 화재가 났어. 여러분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걸 보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화를 한다든지 그 에듀케이셔널한 측면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걸 보면서 상당히 느낌이 강했어. 이런
일곱 아티스트들이 이걸 누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디스크립션을 하고 또 그런 공사에 대한 과정을 계속 바꾸고 그런데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봤죠. 이걸 레노베이션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수천 명이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사람들이 기부금도 내게 하고 결국 우리도 남대문이라는 그런 화재가 있을 때 누군가 시민 중에 한 분이 해서 기부금을 모아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누구를 한명하냐 그 사람이 또 뭐 목공 출신이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고 막 그랬던 내가 기억이 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점에서 어떤 성당을 이렇게 레노베이션 재공사하면서 이런 공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상당히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화 보셨나요? 제가 추천해 드린 영화 안 보셨어요? 제가 비포 시리즈를 추천해 드렸는데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한번 이게 꼭 보십시오. 한 감독이 9년마다 영화를 만든 거예요. 총 27년. 그래서 미국의 청년과 프랑스 처녀가 만나는 기찻가에서 만나서 우연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하룻밤을 사랑을 만든 영화가 바로 비포 선라이즈. 해가 뜨기 전까지 사랑을 하는 장면.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 언제 몇 월 며칠. 근데 우연히 이 남자가 이제 유명한 소설가가 돼서 바로 이 서점에서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하면서 우연히 이 여자 지나가면서 보게 돼서 만든 게 영화고요. 그게 비포 선셋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각각 했었는데 여자분이 이혼해서 아이가 둘 있는데 그 이후에 같이 여생을 같이 보게 되는 비포 미드나잇. 그래서 똑같은 배우를 9년마다 이게 97년도에 제가 생각이 나요. 9년 플러스 하면 2006년. 그죠? 그다음에 2015년. 그런데 한번 이렇게 두 분이 연애했던 감정으로 한번 이렇게 극적인 육교에서 만났던 개포동 육교에서 만났던 걸 기억하면서 좀 대단했습니다. 파리에 위치한 유일한 영어 서점입니다. 영어 서점이고 되게 1919년에 미국인 출판업자인 실비아 비치가 셰익스피어의 시와 희곡 등 희귀한 판본들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영화 보셔야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하는 비엔나 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의 배경은 비엔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비엔나 강의할 거니까 강의하시기 전에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그때 영화의 장면들 우연히 만난 거죠. 다음에 오랑규리 미술관. 오렌지 나무를 만드는 온실에서 미술관으로 한 거죠. 그래서 클로드 모네, 폴 세잔, 앙리 바티스, 파블로 피카소, 모델리아지, 르누아르, 후기 인상주의 화가의 회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련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게 1차 세계대전에 1914년도에 끝나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걸 그린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여러분 수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다가 기증을 한 거죠. 지하에 들어가면 되게 넓잖아요. 내가 갖고 왔나? 이건 아닌데 제가 안 가져왔나. 그래서 그런 평화의 이걸 수련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편안한.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평화의 어떤 기원을 담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피카소 작품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파리 인근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트 하시는 분들 꼭 가시죠. 그죠?
클로드 모네의 작품, 얘가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인 지베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정원과 꽃이 너무 이쁘죠. 연못이 있고, 모네의 생가와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비정, 그죠? 장 프랑스와 밀레로 유명한 바르비정의 발상지죠. 여기도 가면 옛날에 프랑스의 아기자기한 기와장 같은 거 너무 예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오베르시르 우아즈 반고흐가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신부 사장님이 거기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한 거죠. 여기도 이제 아기자기한 지하장과 돌담이 많이 있고 예술 갤러리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반고흐가 어디 대전에서 하고 있나요? 저의 그 자랑스러운 제자가 저하고 네덜란드 우리 장준영 대표님도 가셨죠. 암스테르담의 반고흐 뮤지엄을 같이 갔었는데 영감을 얻고 그걸 한국에 해야겠다. 디벨로퍼인데. 그래서 3년이 지나서 했죠. 예술 전단이 60억 원을 들여서 자기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개막을 안 했는데 60억의 입장료가 70억이 팔렸습니다. 자기는 사회적 기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뭐 또 돈을 버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개막전 때 갔는데 뭐 서울시장도 오고 국회의원 쫙 있는데 무슨 그 김모 회장이 딱 마이크 잡고 그렇게 반고흐 미술관에 대한 개막전 오프닝 세리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 사업을 또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빵뚜영 국립현충원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제리망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1790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여기 빅토르 위고, 에밀 졸다, 앙드레 망로 등 묘지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충원은 저기 다른 데고, 여기 옛날에 프랑스 위대한 인물도 앵발리드가 앵발리드가 좀 이따 쓰면 앵발리라는 나폴레옹이 묻었던 것이 이제 현충원이고, 여기는 프랑스 위대한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한 전당입니다. 여러분 올림푸스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빵떼옹이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했고, 보면 여기 빅토르 위고라든지 1802년부터인지 1880년 큐리 부인 아시죠, 여러분? 큐리 부인, 그죠? 분들이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그 감명을 받았던 건, 여러분 안젤른 키퍼라는 분이에요. 가서 나는 유인들이 뭐 빅토리고 큐리브 미국하는데 입구에 딱 보니까 그림이 심상치 않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독일의 미술가이자 조각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키퍼 한국에서도 전시 좀 하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퍼라는 작품을 정말 제대로 보시려면 밀라노를 가셔야 돼요. 밀라노에 가시면 밀라노 북부의 타이어 회사, 옛날에 행커라는 그런 자동차 바퀴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 창고 공장을 키퍼를 위한 전시를 몇천 평을 쫙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밀라노를 가시면 이 안젤라 키퍼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자동차의 타이어 공장을 재생해서 전용으로 하는데, 이분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림이 어때요? 되게 좀 고뇌와 애고니, 좀 우울하고 뭔가 고난을 오버컴 하는 작품.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려낸 그런 작품들은 다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림이 그런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 남녀의 경의를 표하는 작품 시리즈 6개 쇼케이스를 딱 들어가니까 뭐 작품 그냥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 유명한 안젤 키퍼 작품이 6개 딱 있는 센터에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런 작품들, 그 당시 자전거, 못 쓰는 자전거, 불타는 이런 책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덩굴 같은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태형, 남쪽을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없으니까 남쪽을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층 빌딩이죠. 우리는 뭐 롯데 월드 타워가 550m가 있는데 몽마르트 타워 초고층 서밀 빌딩이 있고 1970년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여기도 전망대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백화점, 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유명한 백화점, 갈레리 라파에트 백화점이죠. 1893년에 테오빌 바테르와 알포스 칸이 라파에트 거리의 문을 연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60개의 지점이 있고 약 7만 5천 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있고 여성관, 남성관, 매점관. 저도 들어가면 어디가 출구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근데 저는 이제 이 백화점의 여성관이 제일 커요. 크고 그 7층의 옥상에 파리 시내를 뷰를 볼 수 있는 뷰가 있습니다. 1층에 되게 맛있는 그 중국의 만두 뭐라고 그러죠? 딤섬 집이 되게 저는 맛있어서 가끔 딤섬 먹으러 갈레리 라파에트, 파리의 대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혹시 부사님 들어가 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이 가시죠. 그다음 앵발리, 아까 말씀드린 현충원, 전쟁기념원,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곳, 나폴레옹의 유해가 돌아와 지하의 묘소에 있고 상당히 많은 유명한 장군들의 묘소가 되어 있죠. 바로 로댕 박물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파리 최대 기념관이죠. 사실 군사박물관, 군사입정문, 모든 현대사박물관, 기념적인 파리의 최대 현충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 장군의 무덤. 나폴레옹이 계십니다, 이 안에. 이제 뜯어볼 수는 없고, 열어볼 수는 없고. 로댕 미술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190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아틀리에 사용해서 생활했던 비론저택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입구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있고, 요 뒤에가 아까 앵발리드 저기에요. 제가 찍어본 겁니다. 약간 저녁에 이 나폴레옹을 생각하나 로댕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여러 개 다양한 로댕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디나 뭐 여러분들 벼룩시장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남대문 시장이 가나요?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오면 마찬가지 생뚜앙 벼룩시장 되게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크진 않은데 상당히 그 다양한 중고 서적, 의류, 인테리어 소품, 음반, 생활용품들이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생제르맹 남쪽에 있는 오대연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극장이죠. 이거는 아까 처형된 12년대 때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 후원으로 당시 최고의 건축가인 마리 조세페이레와 샤를 드 웨일리의 설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시어터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한 극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닉상브르 정원, 아름다운 파리 정원, 이것도 생제르맹이고 1612년도에 남편 앙리 4세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마린도 드 메디치, 이분은 사실 그 저기예요.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 있죠? 그 딸이에요. 그 따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태리의 많은 문화예술을 프랑스가 많이 전수를 받게 된 거죠, 사실. 그럼 부인이, 그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그 가문의 딸이어서 외로움과 향수를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든 겁니다. 이 근처에 이제 솔본 대학에도 상당히 좀 더 가면 카페도 있고,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안에 닉상브르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항공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 이제 약간의 그 궁전같이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생땡디몽, 파스칼이 유명한 잠들어 있는 성당이 이렇게 생땡디몽이 있습니다. 소르본 대학, 프랑스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프랑스 각 아카데미 회원 중 4분의 1이 소르본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기 때문에 파리는 소르본 대학이 있는 거죠. 빨레루이아, 프랑스 문화 행정의 중심지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빨레루이아도 있습니다. 이건 루브르 박물관 반대 건너서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상점, 레스토랑, 갤러리, 다양한 아케이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가 정보의 조달청이라든지 건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하면 우리가 이태리 밀라노 가면 라스칼라, 그죠? 극장이 있다면 파리에는 오페르 가르니에 극장이 있죠. 신바로크 양식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래서 윌헬름 텔, 타이스, 돈카르스 다양한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고, 또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약 발레 공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내부의 공연장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베르사유 궁전, 그죠? 이건 파리 시내는 아니지만, 그죠? 좀 떨어져서 루이 13세가 사냥을 위해서 만든 별장인데, 1601년부터 1678년 그 대대적인 정치에 현재 왕궁의 모습을 갖췄고, 1789년대에 왕실이 여기 있다가 파리 시내로 갈 때까지 프랑스의 절대 왕정의 표본이었던 궁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2만 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심부르 궁전,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부르크 궁전 등 유럽 내 다른 궁전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비슷하게 진 거죠. 그래서 길이 73m, 폭 10.9, 높이 10m, 국제 평화의 방, 정을 향한 17개의 거대한 거울을 맞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리의 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쪽은 350개의 개별 거울을 설치해서 화려함을 더 빛나게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추천 장소는 역시 디즈니랜드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 4위의 테마파크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난 파사주라는 걸 설명해. 비가 오고 할 때 파리의 시내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는 걸 파사주라고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가끔 가는 장소인데, 포파사주라는 공간이 있어요. 아름다운 통로인데, 레스토랑하고 베이커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되게. 그래서, 2018년, 최근에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 수도원 양식 건물부터 현대적인 20세기 건물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4세기에 걸쳐서 역사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안에 보면 레스토랑하고 베이커리, 다양한 샵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설명을 드립니다. 파리 가시면 2시간 기차를 타시고 2시간 걸립니다. It takes 2 hours. 기차 타시면 돼요. 2시간은 아르랑 파리의 동쪽에 위치한 알사스라는 동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어저께인가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 푸티 프랑스 하면 가장 아름다운 편인데, 알사스 지역은 파리에서 동쪽으로 2시간 가니까 이쪽이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셔도 스위스 지리에서 2시간. 스위스 가신 분들은 거기 가셔도 되고.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알사스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와인으로 많이 알고 있기도 해요. 약간 화이트 와인으로 있는데, 그래서 와인 하면 보르도, 버건디, 론, 샹파니 북쪽에. 근데 이 한쪽이 알사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콜마른 도시. 그다음에 이게 와이너리 지역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알사스는 와인으로 되게 유명해서 스트라스부르크, 콜마르, 에키심이라는 도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원래 이제 그 발음이 독이라고
프랑스하고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알폰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면 바로 여기죠. 배경. 왜냐하면 한 번은 독일이었다가, 한 번 프랑스였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를 지배를 받던 30 동안 독일 제국의 갈등이 있어서 19세기에 독일 제국이 합병이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에 다시 합병이 돼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다시 독일이 돼요. 그러니까 내 국적이 프랑스였다가, 독일이었다가, 프랑스였다가, 독일이었다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예요, 소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단어들이, 독일어 로 많이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쪽에 대표적인 도시가 스트라스부르고 동화 같은 마을인데, 중세시대의 제분업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좁은 조약돌깃인데, 중세 건축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거기도 우리가 파리에 노트암 성당이 있지만, 거기도 스트라스부르크에 노트암 성당이 있어서 140m, 전 세계 가장 높은 교회 중 하나고, 12세기 스테인스 글라스 창문, 16세기의 세인트 판크러스 재단. 가면 되게 압도적입니다. 규모가 커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근데 제일 유명한 거는 또 하나,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혹시 겨울에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크리스 마켓이 한 달간 열려요, 한 달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 막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결혼 30주년에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콜마르인데, 여기 동네도, 약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한 40분 떨어진 밑에 있는데, 파스텔톤으로 알록달록한 칠해진 목조 건물과 운하마을입니다. 운하마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죠. 가시면. 그래서, 리틀 베니스라고 운하를 중심으로, 이태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타테누스 디스트릭트, 올드타운, 레스토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울을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었던, 이걸 건물로, 실제 건물이었던 매션, 피스터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라는 여러분들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 시리즈의 에큐시엠 같은 와이너리 마을도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스타트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이면 다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찍으면. 들어가서 너무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때 여기가 이제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밭으로, 바깥에는 포도밭이고 안에 이렇게 예쁜 빌리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입구에 가면 피전하우스, 비둘기가 내리는 많이 있다 그래서 피전하우스가 스타트를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샤또, 약간의 교회와 성같이 예쁜 마을이 있습니다. 이상 명소고, 파리 기타 자료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뉴욕과 런던과 주요 도시를 비교해 놓은 도시는 인구가 200만 명이고, 그죠? 뉴욕과 런던은 800~900만 명, 도쿄가 1300만 명, 도시별 인구 현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면, 몇 명이나 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스태티스컬리 통계적으로 알아요. 세계 주요 도시공원, 런던은 리치몬드 공원이 있다면, 여기는 블로뉴 공원이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베르시 공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같이 오늘 조금 5분 지원됐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곳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파리의 주요 명소는 이런 게 있고, 다음 이상으로 파리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유럽의 600년 역사를 자주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편을 하는데, 원래 이제 1시간으로 원타임으로 되는데, 너무나 비엔나라는 도시가 베토벤, 슈베르트, 스트라우스, 왈츠, 너무나 유명한 음악과 또 미술의 에곤 실레나 구스타프라든지 그런 유명한 미술과 음악의 성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서 합스부르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해하면 유럽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반세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상 파리의 주요 명소를 마치면서 파리 1, 2, 3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